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김수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약물 사용이 가능하게 된 클라드리빈, 상품명 마벤클라드라고 하는 경구약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승인을 일단 다발성 영아층에서 1차 치료에 반응이 이제 불충분한 경우 2차 치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상에서 나온 약제 이후로 이제 최근에 또 외국에서 약제들이 새로 승인된 약제들이 있어서 간단히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클레리즘압은 B셀을 소실시키는 맙테라랑 기전이 똑같아요. 오파치움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클레리즘압은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승인된 모든 약제는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에서 초기 그러니까 염증성 중추신경계 염증을 주로 억제하면서 질환 조절을 하는 그런 약제들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처음으로 프라이머리 프로그레시브 그러니까 1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에서 사실 아예 치료가 거의 없었죠. 아예 전무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약간 장애 지연의 효과를 좀 일부 보였습니다. 그래서 FDA 첫 승인이 됐는데 사실 이것도 연구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효과가 좀 더 있었던 그룹은 MRI상에서 계속 뭐 조형 증강도 보이고 그다음에 좀 젊고 이런 환자분이 더 효과가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염증 안티 인플라메터리 이펙트 그러니까 항염증 효과가 굉장히 메인 주요 기전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그 SRP 리셉터 블러커, 이제 핑거리모드와 기전이 같은 거예요. 림프구들이 말초 혈액내로 나가는 걸 막는 약제, 시포니무드와 오자니무드가 추가로 승인이 되었고, 시포니무드는 특히 이제 RRMS에서 진행이 되면 이제 그 2차 진행형 MS, SPMS라고 하거든요. 세컨드 프로그레스 MS 진행됐을 때 사실상 치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스포니무드가 페이지 3 임상 3상에서 효과를 보여서 이제 스포니무드는 SPM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승인이 되었는데 SPM에서도 MRI상 뭐 질환 활성도가 보이는 환자들, 쇠병변이나 조형 증강이나 재발하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환자를 우리가 액티브 SPMS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한테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예 그런 질환 활성도가 없이 진행만 하는 환자에서는 적응증이 안 되는 상태로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클라드리빈이 2017년 이후로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사용 승인이 돼서 사용되고 있다가 국내에 이제 올해 드디어 클라드리빈이 국내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일자로 급여 신설이 됐고요.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환자로서 1차 치료제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인 환자로 이제 제어이 되어 있고요. 클라드리빈은 원래는 이제 백혈병에서 사용되던 약제인데요. 이게 이제 체내에 들어가면은 다른 세포에서는 활성화되지 않는데 림프구 내에서 이제 활성화가 돼서 선택적으로 림프구를 소실시키는 그 램트라다하고 상당히 유사한 기전과 그 투여 방법도 굉장히 유사해요. 첫째 해 투여하고 둘째 해 투여하고 그 외에 이제 투여 없이 지켜보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투여를 하는데 램트라다가 좀 차이는 림프구 감소가 램트라다에서는 훨씬 현저해요.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2년 때 투여하면 다시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제 이런 양상인데 여기 보면 클라데미는 저희가 보통 3.5mg per kg을 투여를 하거든요. 그럼 이 빨강색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런 양상으로 이제 부서지는 게 좀 상대적으로 적고 주로는 B셀을 좀 더 이제 선택적으로 T셀에 비해서 이제 B셀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특히 이제 기억 비세포를 떨어뜨리는데 좀 장점은 이게 B셀이 다시 회복될 때 램트라다 같은 경우는 확 떨어졌다가 T셀이 여전히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B셀이 먼저 쑥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조절되지 않은 그러니까 T셀에 의해서 조절받으면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조절되지 않은 이 B셀들 중에 자가 면역성을 갖고 있어서 이제 치료 3년째 뭐 여러 가지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이런 자가 면역 질환 위험성이 30%가 넘는데 클라드리빈은 그런 면에서 여전히 이제 비세포를 선택적으로 비세포를 좀 더 계속 천천히 회복되고 비세포가 그 억제된 효과가 오래 지속되면서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의 이제 위험성은 램트라다에 비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드리빈을 이제 다른 약제랑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고요. 대부분 이제 후약적으로 먼저 사용했던 임상을 통해서 2010년도에 원래 임상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해서 환자들을 쭉 모아가지고 환자들 간의 이제 치료 효과를 비교를 하였던 연구들이 최근에 몇 개가 보고가 됐는데 전반적으로는 이게 물론 연구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이제 전반적인 효과는 일단 나탈리즘압이 제일 강해요.
나탈리즘압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중추신경계 선택적으로 면역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질환 재발 효과는 굉장히 우월하고 딱 하나 이제 걸리는 게 늘 말했듯이 PML. 근데 PML도 치료 초기 2년까지는 크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나탈리즘압이 제일 효과가 좀 좋고 그다음에 클라드립인과 핑골리무드는 상당히 좀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이제 보였다라고 했고 그 외에 이제 클라드립인이 1차 약제에 비해서는 이제 우월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 이런 연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기존에 보고됐던 그런 문헌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약제들 치료 효과를 보고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도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벤클라드는, 램트라다나 티사브리에 비해서는 조금 효과 면에서는 좀 혹시 좀 약간 떨어지는 그렇지만 다른 1차 약제에 비해서 분명히 우월한 효과가 있고요. 대신 이제 마벤클라드의 강점은 이제 이런 약제들에 비해서 이제 부작용, 아무래도 림프구 감소도 좀 덜하고, 그다음에 램트라다처럼 자가면역 질환이 새로 생기는 위험성도 없고, 이제 이런 면에서 그냥 장점이 있고, 또 복용 편의성의 그런 장점도 있죠. 매일 먹을 필요 없이 1년의 사이클, 그다음에 3년째, 4년째는 먹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그런 약제의 그 특성과 장단점을 다 이제 고려를 해서 우리가 약제 선택할 때 우리의 입맛에 맞게 질환 활성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무기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마벤클라드의 복용법은 램트라드와 굉장히 유사한데 이제 첫 1, 2년에 투여하고 3, 4년째는 투여를 안 하고 지켜보는데 첫 1, 2년에도 1년째 사이클에 이제 첫째 주와 다섯째 주, 그 다음에 2년째 사이클에 첫째 주와 다섯째 주 이렇게 경구제대로 복용을 하면 되고요. 복용이 굉장히 간편해서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자가로 복용이 가능한 이런 굉장히 장점이 있고 총 키로당 3.5ml의 그 양을 이제 2년에 나누어서 투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한 67kg다라고 하면 첫째 주에는 6알, 둘째 주에 6알 이렇게 복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복용하는 방법은 6알을 이제 첫째 날 2알, 그다음에 둘째 날 1알, 이렇게 1알, 1알, 1알 이런 식으로 이제 복용하는 이런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복용을 하시면 되고 물과 함께 씹지 않고 복용을 하는데 음식과는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서 가능한 혹시 닿았다면 바로 씻어내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마벤클라드 복용하고는 한 3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복용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환자분이 아침에 원래 계속 먹었는데 그날 아침에 빠뜨렸다. 근데 저녁에 그 생각이 났다. 그러면 바로 생각나는 대로 복용을 하고요. 근데 아예 그냥 하루를 아예 만약에 까먹었다. 잊어버려서 복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다음날 그 빠진 약을 하나를 복용하고 그다음에 대신 그 주에 투여일 하루를 이렇게 늘리도록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데 67kg의 환자는 첫 번째 이어의 첫째 주에 이만큼 먹고 그다음에 4주 지나서 5주째 예, 다시 이만큼 먹고 그다음에 약 안 먹고 있다가 2년째 되는 첫 번째 주에 이만큼 먹고 다시 5주째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3년 4년은 약 없이 이렇게 지켜보는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램트라다도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 실제로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럼 1년째에 다음 2년째 다 돼가고 있는데 환자가 재발을 했다. 아니면 뭐 3년째, 4년째에 재발을 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직까지 정답이 있진 않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년째에 이제 뭐 재발했는데 재발 강도가 약하고 뭐 빈도가 예전 치료 전보다는 분명히 낮다라고 하면 그냥 2년째 사이클을 투여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는 쪽이 좀 더 많고요. 그다음에 3년째, 4년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환자가 재발을 좀 심하게 했다, 뭐 이러면은 다시 다른 약으로 바꿔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MRI상만 좀 약간 보인다 이런 거는 그냥 좀 치료 없이 좀 지켜볼 수도 있겠고. 근데 아직 이게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실제로 약을 써보면서 좀 더 많은 경험을 좀 더 쌓아야 될 것 같고, 다른 먼저 쓰신 전문가 선생님들의 다른 의견들도 좀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빈클라드는 2010년에 원래 3상 결과를 이제 굉장히 유명한 NEJM이라는 임상 저널에 보고를 하면서 재발률을 50% 이상 감소시키는 굉장히 유의한 효과를 내면서 이제 기대를 높였는데 근데 그 임상에서 이제 약간 이 마벤클라드 약제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문제가 이제 그 해결이 안 되면서 FDA 승인이 안 됐다가 이제 그 환자들을 계속 코호트를 이제 추적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다시 이제 종합 분석을 해봤더니, 뭐, 마벤클라드가 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그런 위험성이 특별하게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제, 인정이 돼서 이제 2017년에 이제 승인을 받게 된 약제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서 마벤클라드를 투여할 때 이제 암을 진단된 환자는 투여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신, 이게 이제 그 카테고리 D로 기형 유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환자, 수유 중인 환자, 이런 환자들은 투여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림프구를 감소시키면서 기회감염의 위험성을 올리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감염이 되어 있는 에이즈, 결핵, 간염 이런 게 이제 조절되고 있다가도 약 투여 후 다시 이렇게 재활성화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감염이 있는 환자는 투여하면 안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도 투여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부작용은 이제 림프구 감소증인데,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약의 기전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수치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은 뭐 일단은 뭐 지켜볼 수 있고, 혹시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 부작용으로 아무래도 이제 기회 감염의 다시 재활성화, 그다음에 이게 진행성 다초점성 백질병증 PML은 사실 클라드립에는 아직까지 보고는 없습니다. 근데 뭐 위험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신부전, 알러지 반응, 뭐 감기능 이상 이제 이런 것들의 부작용을 어, 고려할 수 있고요. 이제 림프 감소증이 이제 가장 흔하고 약물 기전 자체상 이제 생길 수 있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제 림프구슬을 치료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시작 전에 그다음에 치료 2개월, 6개월에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500개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증가할 때까지는 좀 더 자주 피 검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이클, 이제 2년차 치료 시작 전에 반드시 800개 이상이어야 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계속 지켜보는데, 회복될 때까지 계속 피검사를 하면서 보는데, 혹시 만약에 이제 6개월까지도 800개 이상으로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사이클 투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림프구수가 200개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이제 회복이 될 때까지는 어,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예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임상에서 림프구 감소증이 이 2년차 치료 시작 전에 최소 800개 이상이라는 기준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임상을 할 때는. 그래서 이걸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걸 실제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임상에서 우리가 이제 림프구 감소증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빈도가 확실히 줄겠다라는 것을 이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벤클라드는 임신의 그 카테고리 D여가지고 태아의 기형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그 마지막 약 투여 후 6개월까지는, 그러니까 약을 먹고 난 뒤, 마지막 약 먹고 난 뒤 6개월까지는 적극적으로 피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환자가 1, 2년 사이클 다 끝났고 3, 4년째 이제 지켜볼 때 임신이야 뭐 가능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임신 가능성이 언제든지 우리가 뭐 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인데, 내가 임신 가능성이 있고 뭐 조만간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마벤클라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마벤클라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좀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또 다른 무기가 생긴 거고, 여러 가지 다른 약제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이익과 부작용, 상대적인 걸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어쨌든 복용 편의성은 굉장히 좋은 약이거든요. 뭐 1년에 그렇게 먹고, 그다음에 약 없이 지내다가 2년째쯤 잠깐 먹고, 3, 4년 약 없이 지내는 램트라다하고 이제 비슷한 기존에 비슷한 약물 사용 방법에 이제 그런 약제여서 어쨌든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이제 아까 앞 서두에 말씀드렸던 다른 약제들도 가능하다면 서둘러 국내에서 하루빨리 이제 사용 가능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